일제강점기 당시 금산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미륵전 현판과 5층 석탑의 위치 등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5주년 경축식에서 자주 독립을 넘어 통일 한반도를 강조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3,000개의 등을 밝히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만해마을에서 전국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10회를 맞는 내년엔 대회가 더 확대됩니다. 통도사 전 주지이자 강주로 후왕양성에 앞장섰던 홍법 스님의 추모 다례제가 서울에서 봉행됐습니다. 수행자의 표상이었던 스님의 입적을 기리며 정진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 85%의 납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발적 동참과 관심을 보이며 혜택과 의무의 승려복지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가족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전달했습니다. 훈훈한 온정이 넘쳤던 이열치열 행복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 사찰 모습이 담긴 희귀 동영상을 BTN 불교TV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들은 간혹 공개됐었는데요. 금산사의 미륵전과 5층 석탑 등 구체적인 사찰의 모습이 기록된 동영상은 처음입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보물 제27호 김제 금산사 육각 다층 석탑 뒤로 3층 높이의 미륵전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외국인 선교사와 장삼을 입은 스님이 또 다른 금산사의 보물 5층 석탑 아래에서 나란히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 김제 금산사와 토속 종교였던 무국대도교의 본당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찰 관련 동영상은 아직 발견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최초의 불교 관련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걸 스님이 최근 미국인 소장자에게 입수해 BTN 불교TV에 제공한 이 영상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을 조사하기 위해 호남 지역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분입니다. 미륵전 현판이 지금과 달리 하나였던 것과 육각 다층 석탑이 미륵전 우측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점 등 문화재 복원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적강정으로 이전하는 상태의 현재 모습은 그 중대가 멸실되고 없어요. 그래서 원래 본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의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종걸 스님은 당시 불교계의 독립운동 활동을 알리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 동국사 소장품과 독립운동가 백용성, 박한영 스님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식민 통치에 종교를 이용한 일본을 비판하는 수탈의 기억 종교 빛과 그림자 특별전을 기획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떤 고유의 정신을 좀 말살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종교를 활용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유화시키고 교화시키고 그런 작업의 일환이죠. 한편 동국사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름의 날을 맞아 경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문화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나눔의 집 사태로 일본군 피해자를 보듬고 피해 사실을 알렸던 진정성이 폄훼되고 있지만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지난 1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경축식에 참석해 독립선열의 희생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애국지사와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동대문 운동장 DDP 플라자에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열들이 꿈꾼 자주 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종교 대표와 함께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절 의미를 새겼습니다. 공동선실천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광복 75주년 평화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선실천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4일 부산 평생교육진흥회 5층 강당에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지도자들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초대 회장인 김계춘 신부는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며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큰 물결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홍법사에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3,000개의 평안등을 밝혔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지난 15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4부대 중 50여 명과 함께 광복 75주년 기념 3,000 평안등 밝히기 행사를 개최하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광복 75주년의 의미를 3,000개의 연꽃등을 통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3,000개의 연꽃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인제군 동국대학교 만해마을에서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이 개최됐습니다. 만해축전 일환이기도 한 이번 100일장은 매년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입니다. 시제 발표를 앞두고 100일장 현장에 다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지역 주민들은 문화 취미 생활에서 100일장 참가로 수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양한 목표들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장마와 길, 바이러스, 2020 제9회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 시제가 발표되자 원고지에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합니다.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써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습작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장마로 요새 계속 비가 오잖아요. 장마로 제가 쓴 글이 있었어요, 시가. 그래서 그건 쉬웠고, 그래서 하나 더 했죠, 제가. 길도 하고 장마도 하고 2작품을 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생활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또 기자 관련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마침 이게 군에 있을 때도 한번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님의 침묵 100일장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과 문학 정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와 시조가 포함된 운문부와 수필 분야인 산문부로 나눠 진행돼 각 분야별로 장원, 특별, 차상, 차하, 장려상이 수여됩니다. 올해는 특별상 광복회장상이 추가됐습니다. 10회째를 맞는 내년에는 대회의 수준을 승격해 분야 통합 대상을 선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김좌운 대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100일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어떤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시로서 항일 정신을 표출하신 분이고 또한 독립운동에 지대한 그런 기여를 하신 그런 분들의 업적을 오늘날 기리면서 한국의 어떠한 문학 정신과 또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족 자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2020 만해축전은 생명 공존을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며 님의 침묵 100일장 수상작 발표는 문단의 중진, 원로 문인들이 평가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통도사 전 주지이자 강주로서 후황양성과 불법 홍포에 앞장섰던 운조당 홍법스님의 추모다례제가 서울에서 봉행됐습니다. 홍법스님 제자들은 은사스님의 향운을 잊지 않고 보다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통도사 강원 후학들이 한국불교와 영축총림의 족적을 남긴 선배 스님 영전에 차를 올립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 명인 운조당 홍법대선사의 42주기 추모다례제가 16일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홍법스님의 추모다례제가 출가본사인 통도사를 떠나 서울 구룡사에서 봉행된 것은 약 10년 만입니다. 이는 통도사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제를 올해부터 각 문도회별로 봉행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홍법문도회와 통도사 강원 제15회 수학 제자들이 공동 주관한 다례제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법문도회 대표 정우스님은 수행자의 표상이었던 은사 홍법스님을 되새기며 제자들이 보다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이 스님께서는 환생하셔서 지금쯤 청년 출가자로서 수행 납자가 되셨을 걸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 가슴속에 생존해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조당 홍법스님은 1948년 전 종정 월하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1957년 강원 졸업 후 통도사 교무국장과 중앙종회의원,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통도사 강주를 맡아 후학양성과 불법 홍포에 매진했으며 1978년 6월 27일 세수 49세, 법납 31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홍법스님의 제자들은 은사의 유지를 받들어 홍법문화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날 다례제에 참석한 문도스님들은 홍법스님이 생전에 보였던 수행자의 삶을 따라 상구보리 하와중생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시대의 그 모든 스님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지셨던 저희들로서는 좀 우리 때에 안 계셔서 아쉽기도 할 정도로 어른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찾으러 뵙고 싶을 정도로 수행을 철저히 하셨던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홍법문도회는 앞으로 홍법스님의 다례제 등 각종 기제사를 구룡사에서 봉행하고 복지법인을 통해 자비 실천에 보다 앞장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인 지난달 85%의 납부율을 기록해 자발적인 동참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는 복지에서 의무를 다하는 복지로 승려복지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려복지 수혜 대상인 스님들이 자기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지난달 처음 시행됐습니다. 승려복지회가 7월 말까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월 납부를 신청한 스님이 8천여 명, 전액을 선납한 스님이 430여 명으로 총 8,500여 스님이 기본부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종단 소속 12,000여 스님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하는 분한신고와 함께 기본부담금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분한신고 집계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만여 스님의 분한신고 서류를 확인했고 이 중 8,500여 스님이 본인 기본부담금 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7월 처음 시행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가 시행 첫 달 85%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겁니다. 국가복지를 비롯해 원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타종교가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를 바탕으로 성직자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교도 의무를 기반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형태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승려복지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지 5년 이하의 스님은 월 5천 원을, 5년이 지난 스님은 월 10,000원의 본인 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복지 지원이 제한되고 미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지원이 재개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코로나19 극복 1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는데요. 불자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로 회향했습니다. 벌써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전염병 사태의 극복을 한마음으로 염원합니다. 지난 15일 제주 삼방산 보문사가 주지 법성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 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100일 동참기도 해양법회를 봉행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장학회 이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드리는 건데 정말 멋있는 불자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 또 나와 같은 학생들에게 배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 내 불자 가정에서 선별된 총 22명의 장학생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590만 원. 보문사 장학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불자 가정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의 뜻을 하나로 모으며 6년째 이어온 장학사업을 축소 없이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의 주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사상을 가지고 불자들이 이 세상을 많이 밝게 만드는 데 그 의의를 두기 때문에 우리 불자 가정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환경과 그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인재가 되길 바라며 불자 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된 보문사 희망의 장학금. 보문사 장학회는 앞으로도 불자 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와 불교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가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가족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전달하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코로나의 장마와 폭염까지 겹치면서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보양 음식을 기부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훈훈한 온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점심 손님도 아직 찾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설렁탕 준비에 작은 주방은 분주합니다. 뽀얀 육수에 기름을 걷어내고 잘 삶긴 고기는 얇게 썰어 따로 준비합니다. 40년이 넘게 대를 이어 한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중림장 김경호 대표가 독거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 설렁탕 100인분을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를 통해 기부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생일을 맞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한 차례 설렁탕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며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히 먹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어떤 그런 거로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조금 제가 가진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뭐 잠깐이지만 뭐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저는 그걸로 기쁨을 갖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열치열 보양식은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함께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송파 노인 전문 요양원에 전달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심리적인 건강까지 배려하고 있는 요양원은 음식만큼 따뜻한 기부자의 마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요양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봉사자분들도 안 오시고 또 이런 물품 후원 같은 것들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물질을 떠나서 이 사람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또 어르신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프랜차이즈 기업인 송담으로부터 추어탕 200인분을 기증받아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함께 보훈공단 보훈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건강식은 보훈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원기 회복을 도왔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2월부터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10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예방 물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분들 오고와 헌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애우를 좀 드리고자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 보양식을 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행복한 한 끼를 좀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가 조금 요즘 또 어르신들이 대상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 예방 물품과 함께 병행해서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한편 나눔의 하나 되기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해 생활용품과 코로나 예방 물품, 식료품 등 자비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다문화 가정의 피해 복구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과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방문해 이윤우 구례군 다문화가족협의회장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엄사 총무국장 관문 스님을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서동용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부대중은 이재민들의 빠른 복구와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다문화 가정 10가정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제주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15일 제주 관음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정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총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국 33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 아름다운 동행은 전염병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 가정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불교 명상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 명상지도사 2급 과정은 오는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주간 매주 토요일 상담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명상과 상담을 주제로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수료자에게는 불교 명상지도사 2급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님의 경우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에 포함되며 스님과 종무원, 포교사, 상담개발원 회원은 교육비가 할인됩니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26일까지며 방문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조홍근 불자님께서 50만 원을, 이한우, 김재숙 불자님께서 30만 원을, 곽연자, 조현숙, 정진숙 불자님께서 각각 2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숙조, 김순자, 김호경, 류순옥, 박경미, 이민희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명자, 이은경, 장영숙, 정환순, 최우진, 현은진 불자님께서 1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경미현, 고재순, 김미주, 김윤정, 김일순, 문상범 불자님, 배정숙, 양회순, 유영희, 이도경, 이영희, 이정원 불자님, 이지민, 장두순, 장명희, 장영환, 황혜지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서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사흘 동안 무려 600명 가까이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 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찰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등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